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좋은 시기를 이렇게 군복무를 통해서 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또 개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숙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징병제는 그대로 당분간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手立て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여기 비장의 VTR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36살 때의 노 대통령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20년 전인데요.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비화호에 가셨는데요. 비화호의 요트 경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사하게 조정을 하고 계신데요. 앞에 계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기민한 동작을 보이시는데요. 이 경주에서 사실은 개인 우승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리운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저 시기가 제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를 찍은 분으로부터 비디오 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한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습니다. 비화호 BSC의 이노우에입니다. 노무현 씨와 제가 함께 우승한 한일 친선 경주 1982년부터 올해로 21번째를 부산에서 맞게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씨가 처음으로 일본에 오신 1983년 그때 오사카에서 환영회를 했는데 그때 노무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주 활기찬 노래였는데요.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다시 꼭 한번 비화호에서 요트를 탑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노우에 씨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노우에 씨는 참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지금도 보고 싶은 분입니다. 지금도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부르시나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노래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항 노래요? 예. 예. 얼추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오사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사카시 중심부 나카노시마에는 중앙시민회관입니다. 지난 1918년에 건설된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대강당에 18살 이상부터 80살까지 31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면 즉시 이곳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기차게 나갑시다. 그러면 먼저 카네다 씨. 카네다 씨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님의 가정은 엄처시한가요? 아니면 가부장적인가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고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재물을 넣어놓는 창고에 열쇠를 여성들이 관리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여성들이 남편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서 예금이 그 통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여성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정에서의 확실한 주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또다시 오사카를 연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잠시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과거 청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 교류, 그리고 북한 문제 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또 하나는 현재 북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위험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사람이 60%,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0%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북한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냉정하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북한은 우리 한국보다도 힘이 약하고 일본보다도 힘이 훨씬 약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2, 4일 몇 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것이 그만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 적대감은 잘못하면 충돌해서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냉정하게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도 60%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꼭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저쪽부터 갈까요? 북한과 한국은 독립국가로 병존이라고 할까요?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통일을 내걸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래에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념의 문제라든지 논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북한이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북한이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금까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은 그것이 국가로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그것은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적 실체입니다. 대화하고 말하자면 대화하고 상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고 약속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뭐 너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 실체가 말하자면 법적 자격이 뭐냐 이런 얘기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서 장차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고 나중에 가서 어느 땐가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통일은 천천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확고히 굳어지고 그 위에서 서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면 정치적 통일은 천천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문제를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皆さん元気よくもう一度。はい。 저쪽에 계신 분. じゃあそっちはいどうぞ。はい。ですか。大統領に聞きたいんですが。대통령